5학년 1학기 수학 자연수의 혼합계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여러분들은 괄호가 없을 때와 있을 때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 순서를 알아보았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바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이에요. 괄호가 없을 때와 있을 때 덧셈과 뺄셈과 곱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 순서를 설명하고 그 계산 순서에 맞게 계산할 수 있다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제 덧셈, 뺄셈과 곱셈이 같이 섞여 있대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그대로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우리 생활 속 문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는 투어 체험장에서 받은 투어 화살 20개를 아버지, 어머니, 동생에게 6개씩 나누어 주고 5개를 더 받아왔대요. 지금 슬기가 가진 투어 화살이 몇 개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문제가 제시되어 있네요. 그럼 현재 슬기가 가지고 있는 투어 화살이 몇 개일지 어떻게 구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책에 보면 안경을 쓴 친구는 화살의 수를 그림으로 그려서 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체험장에서 받은 투어 화살 20개를 20개를 그리고 나서 이걸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생에게 6개씩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6개씩 나누어 주고 그래서 현재 2개가 남아 있었는데 거기에 5개를 더 받아왔어요. 그래서 2개에 5개를 더해 준 거죠.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니까 지금 슬기가 가지고 있는 투어 화살이 몇 개인지 한눈에 알 수가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구하게 되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항상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다른 친구는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볼까요? 여자친구는 수직선에 나타내서 화살의 수를 구했대요. 자,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선생님과 살펴보자. 제일 처음에 슬기가 20개의 투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투어 화살 20개 중에서 아버지한테 6개를 주었고요. 그럼 거꾸로 가야 되겠죠? 6개가 줄어든 거니까.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6개를 주었고요. 그리고 동생에게 또 6개를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5개의 투어 화살을 받아왔으니까 이번에는 앞으로 5칸을 가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 슬기가 가지고 있는 투어 화살이 몇 개인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안경 쓴 여자친구네요. 처음과 나중에 받은 화살을 먼저 더한 후 나누어 준 화살의 수를 빼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처음에 받은 화살이 20개였었고요. 나중에 받은 화살이 5개를 받은 거죠. 그럼 이걸 먼저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슬기가 받은 화살이 총 몇 개인지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나누어 준 화살의 수를 뺀대요. 6개씩 3명에게 나누어 주었죠.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네요. 그쵸? 다 받은 거에서 나누어 준 걸 빼는 거죠. 자, 밑에 있는 친구 볼까요? 일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서 식으로 나타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식으로 나타내는 걸 바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우리가 이 친구가 이야기한 대로 일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서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우선 가족 3명에게 6개씩 투어화살을 나누어 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누어준 투어화살이 총 몇 개인지 구하는 식을 써보는 건 어렵지 않겠죠? 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3명에게 6개씩 나누어 주었다고 했으니까 수학 기호는 곱하기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3 곱하기 6을 해줘야 될 거고요. 그래서 나누어준 총 화살의 개수는 18개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받은 투어 화살 20개를 가족 3명에게 6개씩 나누어 준다고 했어요. 방금 우리가 식을 세웠던 3 곱하기 6, 이건 슬기가 가족들에게 나누어 준 화살의 개수지요. 그럼 처음 받은 투어 화살이 20개이니까 이렇게 나눠주고 나면 몇 개가 남는지 식을 쓰려면 이 20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앞에서 써서 빼주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식을 쓰고 끝내면 안 되겠죠? 이렇게 쓰면 우리는 앞에서부터 계산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뒤에다가 괄호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면 20 제일 처음에 3 곱하기 6을 하고 그리고 20에서 빼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괄호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뒤에부터 계산을 했네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뺄셈과 곱셈이 있을 때에는 곱셈을 먼저 계산을 해줍니다. 괄호가 없더라도 곱셈을 먼저 계산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2개가 아까 남아 있었는데 5개를 더 받아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슬기가 가진 투어 화살은 몇 개일까요? 2개에다 5개를 더해서 7개가 되겠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썼던 식들을 이제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야 해요. 그럼 앞에 우리가 썼던 식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써보면서 뒤에 완성된 식을 여러분들이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3명의 가족들에게 6개씩 화살을 나누어 주었고요. 그래서 18개를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18개를 나누어 주어서 2개가 남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 2개의 식을 합하게 되면 이 18과 같은 3 곱하기 6, 이 식을 뒤에 있는 이 18 대신에 써주는 거죠. 그러면 20,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지울게요. 자, 밑에다 써볼게요. 20 빼기 여기 있는 식을 대신 써줍니다. 18 대신에 3 곱하기 6을 해주면 2가 되고요. 자, 2개가 있었는데 5개를 더 받아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2 더하기 5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총 7개가 되는데 이것도 역시 여기 식에 합해줘야 돼요. 하나의 식이 되도록 보면 여기에 2가 있고요. 여기에 2가 있어요. 그래서 2와 같다는 이 식을 여기 뒤에 통째로 넣어 주어야 해요. 그러면 총 모두 다 더한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뿅. 네, 이렇게 식을 적어줄 수 있겠네요. 자, 이랬을 때 이 식에서 어떤 걸 가장 먼저 우리는 계산해 줬었나요? 그래요. 3 곱하기 6을 먼저 계산했었어요. 자, 이렇게 빼기와 곱하기와 더하기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계산했었나요? 곱하기를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해야 되겠네요. 덧셈과 뺄셈, 곱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곱셈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식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지금 뺄셈과 곱셈, 덧셈이 섞여 있는데요. 곱셈을 먼저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8 곱하기 3을 먼저 해주는 거죠. 8, 3, 24. 자, 옆에 식을 쓰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40에서 빼기 방금 계산한 24를 써주고요. 뒤에는 더하기 15를 다시 한번 적습니다. 빼기와 더하기가 있을 때에는 뭘 먼저 계산할까요? 그렇죠. 빼기를 먼저 계산합니다. 아, 선생님이 잘못 얘기했네요. 앞에서부터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뺄셈을 먼저 하면 40에서 24를 빼면 16이 되겠고요. 더하기 15는 그대로 적습니다. 자, 16과 15를 더하면 마지막 31이라고 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두 식의 계산 순서를 각각 나타내고 순서에 맞게 계산해 보자고 하면서 두 개의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두 식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찾아볼까요? 네, 두 식, 1번식과 2번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네, 괄호가 없고 괄호가 있죠. 이렇게 괄호가 없고 괄호가 있을 때 또 계산 결과가 같을지 다를지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식은 괄호가 없을 때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가 있는데 괄호가 없을 때에는 뭘 먼저 계산할까요? 네, 곱셈을 먼저 계산한다고 바로 앞에서 배웠죠. 곱셈 먼저 해보겠습니다. 4, 3, 12. 그 다음이 중요해요. 덧셈과 뺄셈이 남았습니다. 네, 방금 여기를 계산했다고 해서 뺄셈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덧셈과 뺄셈이 있을 땐 앞에 먼저 계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15 더하기 6을 먼저 할 거예요. 그럼 31이 잘못했네요. 네, 12였고 15 더하기 6은 21이죠. 선생님이 잠깐 착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뺄셈을 해줍니다. 21에서 12를 빼면 9가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의 계산 결과는 9입니다. 두 번째 식은 괄호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괄호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래서 6 빼기 3을 먼저 계산하고요. 그럼 3이고요. 덧셈과 곱셈이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곱셈을 먼저 계산합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 계속 얘기했습니다. 괄호가 없을 때에는 곱셈을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3 곱하기 4는 12고요. 마지막에 덧셈 계산을 하게 되면 15 더하기 12를 하게 돼서 27이라는 계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어때요? 계산 결과가 참 다르죠? 네, 괄호가 있을 경우에 괄호를 먼저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 결과가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사과 20개를 연순의 가족이 4명과 중긴의 가족 5명에게 각각 2개씩 나누어 주었대요. 남은 사과가 몇 개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서 그 답을 구해보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숫자가 참 많이 나왔어요. 머리가 아프죠? 어떤 걸 먼저 계산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일단 다시 한번 끊어서 천천히 읽어봅시다. 처음에 사과가 20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연순의 가족은 4명이고요. 중긴의 가족은 5명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가족들에게 2개씩을 사과를 나눠 주었대요. 그때 남은 사과가 몇 개인가를 구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건 선생님이 볼 때 가족 수를 먼저 계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가족의 수, 연순의 4명이고 중긴에는 5명이니까 가족의 전체 수를 구하려면 더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총 9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9명의 가족들에게 각각 2개씩 사과를 나누어 주었대요. 각각 2개씩 나누어 주었으니까, 자, 나누어 주었다고 해서 나누기 하면 안 됩니다. 2개씩 준 거예요. 그래서 2를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2를 곱해 주어야 됩니다.
자, 식을 이렇게 쓰고 나니까 계산할 때 우리는 4 더하기 5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써놓게 되면 뒤에 곱하기를 먼저 하게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린 여기에 어떤 표시를 해줘야 될까요? 맞아요. 괄호를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사과를 나누어준 개수는 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남은 사과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 가지고 있던 사과 20개에서 나누어준 사과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20에서 빼줄 거예요. 자, 이렇게 식을 썼으면 한번 답도 구해 볼게요. 먼저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합니다. 4 더하기 5는 9고요. 그 다음 빼기와 곱하기가 있을 땐 곱하기를 먼저 해주죠. 9 곱하기 2는 18입니다. 마지막으로 빼기를 해줄게요. 그럼 답은 2가 나오겠죠. 자, 우리가 세운 식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잘 보이지 않는데, 네, 잘 세운 것 같아요. 그쵸?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 밑에 또 다른 식이 나와 있죠? 이 식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다시 보면 사과 20개가 있었는데 연순의 가족은 4명, 중긴의 가족은 5명이에요. 각각에게 2개씩 나누어 주었대요. 그래서 연순의 가족 4명에게 각각 2개씩 나누어 주고요. 중긴의 가족 5명에게도 각각 2개씩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있던 20개에서 각각을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식을 쓰게 되면 빼기 곱하기가 있을 때 곱하기를 먼저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4, 2, 8, 5, 2, 10 그리고 나서 빼기와 빼기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빼기를 계산하고요. 12 거기서 또 뒤에 있는 빼기를 계산을 하면 답은 2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뭔가 식이 길어지긴 하지만 답은 똑같이 나와요. 네,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읽고 각자의 방법대로 식을 잘 세워주면 계산 결과는 원하는 계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덧셈과 뺄셈, 곱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곱셈을 먼저 계산을 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뺄셈, 곱셈, 덧셈이 있을 땐 곱셈을 먼저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괄호가 있을 경우에는 덧셈, 뺄셈, 곱셈이 있더라도 괄호 안을 먼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해서 지금부터 수학 익힘책 10쪽에서 11쪽을 풀어보도록 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덧셈과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해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